방송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일은 뭐 갭 하락 시작이 예약이 되다시피 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죠. 중동의 이 사태가 상당히 좀 심각하게 좀 흘러가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자, 그러나 HLB는 역발상 흐름이 가장 또 잘 나오는 게 또 HLB의 시그니처다, 이렇게 또 보시겠죠. 자, 지금 상황이 좀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좀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좀 흘러가 주는 게 좋은데, 지금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방향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조금 더 과거보다는 좀 더 세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기에는. 자, 이란이 지금 라리자니가 미국과 협상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했죠. 이란은 지금 완전히 거의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 나 눈 돌았다, 이성적인 판단 그런 거 기대하지 마, 나 야성적인 충동대로 지금 받은 것만큼 그대로 나 돌려줘야 되겠어, 내 목숨 괜찮아, 지금은 우리 종교 지도자의 이 사망, 이 부분이 우리 눈을 돌리겠어, 약간 그런 분위기로 좀 흘러가는 듯한 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좀 내리기를 좀 바라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미국과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을 지금 했죠. 단기간에는 이렇게 지금 이 X 게시글에 올려놓고 트럼프 같으면은 안 한다 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나서 내가 잠을 잘 잤기 때문에 이제는 협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개운하다, 그러고 자 협상 시작,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또 트럼프죠. 워낙 유연한 사람이다 보니까 이익을 위해서 아주 냉정하게 판단을 합니다.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 그런 게 또 트럼프이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 이란에 지금 거의 실세가 이렇게 글을 썼다라는 거는, 이렇게 글 썼다가 금방 다시 우리 너무 이렇게 많이 뚫리게 맞아가지고 바로 협상이 됐다, 이렇게 나올 리가 없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희박하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래서 오만 중재로 미국 협상 시도 보도를 리트윗한 뒤에 협상 의지를 부인했다. 자, 트럼프를 강하게 비난하는 글도 추가 게시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좀 더 강하게 때리겠다, 그래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분간은 증시가 상당히 크게 위축이 좀 되고 불확실성에 반응을 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주가 좀 많이 내리면, 만약에 이거 계속 흘러내리는데,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가 또 뭐 한마디 조치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데, 과연 이 트럼프의 이런 이 권력이 통하는 그런 현재 상태의 이란인지, 이게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지휘를 하면 이란도 알아서 따라서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될지가 지금은 좀 의문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되던 이 중동 전쟁 상황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고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지도자층이 상당히 많이 사망을 했죠. 이런 상황에서 아주 강력한 보복을 하겠다, 이렇게 계속 선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오래 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도 그러면 뭐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계속 미사일을 쏘겠다 하고 있죠. 이번에 또 미군이 또 3명 사망을 하고, 또 부상도 7명 정도 나오고, 또 좀 전에 뭐 이런 뉴스 보면은 미군 비행기가 추락했다, 근데 인명피해는 없다, 이런 소식까지 나오고 있죠.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은 이미 거의 사실상 봉쇄입니다. 이런 지금 현재 완전히 불이 붙고 있는 상황에 어떤 선주가 운임 비약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통과하겠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다 돌아가지. 운임비 많이 받으면 저쪽 못 간다, 돌아갈 거다. 가다가 앞에 미사일 받고 뭐 이렇게 수정되고 하면은 누가 책임질 거야, 나만 손해지, 이렇게 되겠죠. 당분간은 지금 정말 안개가 꽉 끼어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1m 밖을
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지금 정말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지금 이란이 그렇게 움직여 줄지는 현재로서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공격 지속 시간 4주 정도 갈 수도 있다. 아니면 더 짧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그저께 한 이야기를 보면은 트럼프가 한 3일 쏘다가 안 할 수도 있어. 그리고 협상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트럼프는 아주 카드를 여러 개 던져놓고 아주 헷갈리게 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튈지 모르게 하는 그런 또 포커페이스를 많이 쓰는데 이란이 순순히 트럼프의 이런 이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는 듯한 이런 방향대로 움직여 줄지가 좀 의문인 상황이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4주에 언급을 했는데 이 4주 동안 진행이 많이 된다면 주가는 상당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어떤 소식이 하나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 소식이 또 올라왔죠. 협상하지 않겠다 선이죠.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마무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다가 협상 안 해. 그러면 아이고 안 하는가 보다. 그러고 하다가 트럼프가 협상할 거야 하면 또 올라왔다가 안 한다 했지. 그러면 또 미사일이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왔다 갔다 많이 움직였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주변 국가들도 지금 이 전선이 확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크게 올라서고 있는 이 상황이고 지금 이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주식시장도 반응을 좀 크게 할 가능성이 없다. 근데 지금 지수로만 보면은 일본 1.3% 내리고 나스 선물이 1.3% 정도 내리고 있는 이런 수준인데 현재는 뭐 나스 선물 1.5% 정도 내리고 있죠. 좀 내렸다가 1.3% 내렸다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것은 아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1% 2%씩 올라가려고 하면은 또 불확실성 또 1, 2% 내리고 올라가려고 1, 2% 내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어버리면 상당히 제일 좋지 않은 짜증나는 흐름이 되는 거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진행되는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정말 그 어떤 전문가도 제가 보기에는 예측 불가라고 봅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 트럼프 성향만 알 수 있으면 대강 예측을 할 수 있는데 트럼프 성향은 우리가 좀 저 같은 경우는 알 수 있다고 봅니다. 거의 제가 본 방향대로 거의 다 맞췄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트럼프 전문가라고도 제가 이야기하죠. 지금 트럼프의 그런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이란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헤즈볼라도 끼어들었고 후티 반군도 호르무즈 해협은 나한테 맡게, 내가 봉쇄 확실할게, 이런 분위기고 지금 이런 상황에 이란이 주변국 중동에 UAE, 바레인, 사우디,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자, 특히 오만은 이제 화해 좀 합시다 이렇게 중재 역할을 하려고 했는데 야 저리 비켜 말린 놈이 더 나빠 이러면서 여기도 쏴버렸죠. 근데 여기를 쏜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미군 기지를 향해서 쏘았지만 그래도 이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니까 얼마나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스라엘로 공격해야지 왜 나한테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이스라엘 워낙에 방공망이 철저하다 보니까 가면은 아이언돔이 다 때려 부셔버리죠. 피해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미군이 있으면 다 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쏘아대고 하다 보니까 배신적 공격이다. 왜 우리한테 그러느냐? 왜 나한테 화풀이야? 이런 상황이죠. 이란의 군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우리 가만히 있지 우리도 공격할 수 있다. 미국 편에 서서 공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또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좀 확전이 되고 있는 분위기죠. 이란이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순순히 이렇게 좀 매듭을 짓자. 이 부분이 언제 진행될지가 모르겠다. 이게 가장 큰 불확실성, 가장 큰 문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그렇게 문제냐? 거기서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되면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은 다 물 건너가는 상황이 되죠. 유가 급등이 되고, 운임비가 또 크게 증가하게 되면은,
또 인플레이션이 생겼죠. 휴대폰 배 싣고 가는데 운임비 올라가고 TV 싣고 가는데 차 싣고 가는데 삥 돌아가니까 운임비가 많이 들겠죠. 보험료도 많이 껑충 뛰고 하다 보니까 부대 비용이 아주 크게 많이 상이되죠. 그러면 자동차 뭐 2천만 원에 팔던 거 2,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더 비싸게 받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물가가 좀 흔들리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가성이 어려워진다. 그럼 경기가 위축된다.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쪽 이 중동 쪽이. 근데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 더 기름값이 크게 요동치 올라가는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증산을 해서 이 국제 거를 좀 잡아보겠다.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게 뭐 쉽게 진행될 만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이 부분이 단기에 어떻게 마무리가 되지 않으면 기름도 싣고 배에 싣고 이렇게 이동하죠. 우리나라도 중동에서 가져오는 게 70% 이상이라고 하는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게 90%, 95% 수준이다. 근데 그게 이제 다 돌아온다. 그러면 또 기름값이 많이 오르겠죠. 다른 나라도 다 마찬가지다. 베네수엘라의 기름을 또 이렇게 풀 수 있는 게 또 미국인데 또 그것도 언제 될지도 또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봉쇄되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확전되고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국제가 올라가고 금리 인하는 점점 멀어지고 물가 움직이고 그러면은 또 인플레이션 생긴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소비가 좀 줄고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빨리 끊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그래도 HCB는 조금 자유로운 편이죠. 그나마 제약바이오 FDA 허가가 나냐 안 나냐 이 부분이니까 그래도 조금 국제적인 분위기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지만 증시 분위기 자체가 아주 그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내리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밀릴 수 있습니다. 지금 공매도들이 계속 많이 치고 있는데 공매도들이 계속 공격한다. 그러면 또 메이저 세력들이 이 상황에서 잡아가지고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움직이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이 주가를 관리하려는 이 움직임이 나와줄 가능성이 그래도 좀 높은 게 HCB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호재 하나 또 나와주고 그런 호재를 가지고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으니 차트 만들어서 좀 올리겠다. 그러면 좀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나오다가 또 매수세 들어와서 올리면 또 얼마든지 또 올라갈 수 있는 게 또 HCB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장 분위기가 아무리 안 좋아도 올리겠다라고 마음먹고 호재가 있으면 그래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얻어맞으면서 주가가 떨어지는 이런 날에도 HCB는 외절치 소식으로 올랐죠. 1.2% 넣었다. 장중에는 5% 넣었죠. 이런 게 한 번씩 또 일어나는 게 또 HCB이기 때문에 이런 외부적인 요인에서 그래도 좀 멀리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게 또 HCB다. 이런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날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